네, 여의도 사석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홍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고요. 신년 기자회견은 이달 중순쯤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년사 얘기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보건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무료 접종 시작이 된다면 어느 정도 코로나를 진정하는 데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들 우리 강훈식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정은경 청장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주 내지는 얼마 사이에 2번 이상 맞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백신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고 정은경 청장은 현재대로 한다면 빠르면 한 11월쯤에 우리가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국민의 몇십 % 이상 맞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전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중대한 사안을 모르시질 않겠는데 네. 과학과 의학의 끝판 근거다기보다는 자꾸 뭐 수사학 말로서 자꾸 이렇게 뭐 삼박자라든가 K 방역 무슨 뭐 치료제, 백신. 그래서 갑자기 지난주에는 여당 의원실도 그러시고 정부 관계자들도 우리가 백신을 빨리 개발하지 못하고 또 백신을 빨리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접종자, 확진자 수가 적었고 또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고 이랬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는 또 갑자기 자주 개발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필요한 것은 이 백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자꾸 지금 사안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예. 제일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 이게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감하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그리고 세계 각국이 백신에 집중했던 것은 백신이야말로 경제고 백신이야말로 민생이라는 그런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K 방역이다 뭐다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생업을 제한해가면서 유지해온 네. 방역 체계입니다. 이걸 1년씩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단순히 경제 지표만을 볼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 방역, 코로나의 어떤 확산 속도를 잡느냐에 오히려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면 관련 발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과연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자, 국민들은 국민 통합에 사면이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응답이 10명 중 5명 이상이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쟁은 좀 가라앉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저희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자가 이게 통솔하다할 통자가 아니고 통합할 통자입니다. 이 문제를 던진 사람도 다름 아니라 민주당 여당 대표였습니다. 대표였었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사면했다가 사면 초과에 빠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 같은데 이것은 통합할 자, 최고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인가. 이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나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단을 이제 보여줄 대목만 남았다고 봅니다. 사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화두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현재 경제부총리가 대답을 내놨는데 먼저 이 얘기 듣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그와 같이 피해 계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 근로로 바람직하지 네, 않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국민의 생업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지원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편성할 때 대통령께서 추석 때 전 국민들에게 성의를 나눠준다고 2만 원씩 나눠주자 했더니 그때 2만 원만 해도 1조였습니다. 나눠줘도. 이 수출 경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이미 충실히 그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업의 제한과 이 국민 자유의 제한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장사 못하는 사람들한테 두텁고 그것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명 중 5명 이상이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야권에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한다. 이런 답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좋은 신호인데 저렇게 잘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책 능력과 지금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줘야겠죠. 우선에 민주당이 잘 나갈 때 너무 방심하고 너무 교만하게 하다가 지금 저렇게 출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에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했고 성폭력으로 한 명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기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도덕적인 이런 그 이중성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능력 하나, 다음에 코로나를 잡는 문제, 또 부동산 같은 집값을 잡을 문제, 그런 국민들은 이제 실제로 정책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저희들이 잘 이제 경선을 통해서 뽑아야겠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영도 의원님. 그만큼 이제 우리 당 내부에서도 통합 경선 그리고 어떤 당의 통합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그런 공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당대당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또 양당의 그 당원들 이런들이 지지자들이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권에서 당대당 통합이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불쾌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인위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국민의당은 지난 그 총선 때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만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힘을 합치기에는 좋은 조건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로는 이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코로나 극복을 빨리 앞당기고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이렇게 이 여러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국민적 각성,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높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구도화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 유권자들이 어떤 구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 국민의힘 의원인가요? 김병욱 의원 그 성폭행 의혹 파문 일으키고 이제 탈당을 했는데 오늘 그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좌관 협의회 입장문을 통해서 네. 조금 전에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그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해당 의원 간의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을 밝힌다.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희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의 키는 이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게 뭐 사법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랬던 것인데 지금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선거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을 분명히 호소를 했고 그랬는데 그걸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희한한 조를 만들어서 왜곡하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악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당사자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했던 거고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는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의 2차 피해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그 진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이런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그런 입장을 확고합니다. 지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이번 선거만큼은 이번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 양당이 아마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두 강원시 구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